지금 막 불장이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혼조세가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쟁글에서 이제 요즘 보고 있는 거는 어떠한 테마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어디가 주목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알트코인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안 따라가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줄기에서의 그 트렌드를 알고 모르냐에 따라서 이제 투자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의 트렌드는 뭐죠? 지금은 사실 좀 많이 오늘 인터뷰 앞서서 간단하게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2018년에 그 쟁글이라는 서비스 창업해서 크립토씬에서 8년째 그 사업 운영하고 있는 공동대표로 있는 김준우라고 합니다. 자칭보다는 타칭에 가까울 것 같아요. 타칭 국내 최고의 가상자산 공시 플랫폼 쟁글의 대표님으로 계신데 쟁글에서는 주로 어떤 정보에 집중하고 있나요? 2018년 창업해서 한 19년, 20년 이때까지는 그때 이제 공시 메타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 있는 텔레그램방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냥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공시 같은 정보가 제일 중요했었고 그 뒤로 이제 토큰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했었던 2020년 이맘때쯤부터는 평가 쪽으로 해서 조금 더 깊게 이제 크립토 리서치라는 이런 게좀 그 코인별로 이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분석해보는 그런 형태로 좀 많이 갔었고 오히려 2023년이 좀 지나가면서부터는 저희가 정보 쪽에 엄청난 거를 강화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더 큐레이팅을 해서 지금 조금 더 주목할 만한 것들은 어떤 건가 하는 형태의 조금 더 큐레이팅 플랫폼 형태로 더 진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 정리해보면 제일 처음에 그냥 사실관계 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는 전체적으로 좀 점검해주는 형태를 지나서 지금은 이제 좀 트렌드 위주의 컨텐츠를 좀 더 많이 보고 있는 게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월드코인이 사실은 샘 월트먼의 AI 프로젝트와 그 소라 에이트코 홀딩스 그 뭐 재무 전략 발표로 사실 급등했잖아요. 그런 것좀 최근에 시장의 프로젝트의 가치를 좌우하는 외부 트리거나 핵심 서사는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조금 더 되짚어봐서 최근에 이제 그 비트코인이 다시 불장 비슷한 거를 이제 견인을 하기 시작했던 게 예전에는 뭐 반감기였다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좀 기관, 정부, 규제, 정책 이런 쪽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작년 이제 연말부터 뭐 트럼프 랠리부터 시작해서 쭉 있어왔던 트렌드다 보니까 요즘은 그 관점에서 조금 더 이 대중화되는 혹은 기관 관점에서 기업들이 어떤 걸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메타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아서 방금 말씀 주셨던 이제 뭐 AI 프로젝트 소라와 뭐 에이코 홀딩스 뭐 등등등의 그런 재료들이 있는 경우에 오히려 시장에서도 이제 그런 거를 핑계 삼든 실제 재료로 삼든 기반으로 트레이딩이나 투자 모멘텀이 생기는 게 요즘은 좀 종종 보이는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것을 파악하고 민감하게 팔로우하고 있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사실 꽤나 중요한 부분일 것 같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큰 줄기가 생기고 나면 그게 뭐 오늘일지 다음 주일지 뭐 다다음 주일지 이런 거는 알기가 어렵지만은 어떤 상승 재료가 된다라고 하면 그걸 기반으로 가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좀 살펴봐야 되는 거 요즘 뭐 업비트, 빗썸 이런 이제 그 대형 거래소들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비해서는 그 이번 시장이 이제 기관 주도로 조금 더 드라이브가 된 것처럼 개인 투자 자금이나 잔고나 예치금이 엄청 높은 상황은 아니에요. 불장에 견줄 만큼 그런 상태에서는 더더군다나 이런 이제 기관 자금의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에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이 기관에서 혹은 자금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계속 이렇게 따라가는 거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월드코인도 폭등하고 다른 알트코인들도 폭등했는데 이러한 그 외부 요인에 대해서 그리고 가격 변동에 대해서 쟁글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나요? 요즘 시장에서 지금 막 불장이다 아니다라는 얘기가 계속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은 혼조세가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불장이 왔냐 안 왔냐라는 질문들을 이제 하다 보면 불장은 와 있으면 아는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 물어볼 필요 없을 정도로.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금 불장 초입이냐 아니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이제 뭐 그런 관점에서는 쟁글에서 이제 요즘 보고 있는 거는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그냥 비트코인이 오른다라고 해서 그대로 알트코인이 따라서 올라가는 시장은 지나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테마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어디가 주목받고 있느냐에 따라서 알트코인이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안 따라가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줄기에서의 그 트렌드를
를 알고 모르냐에 따라서 이제 투자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의 트렌드는 뭐죠? 지금은 사실 좀 많이 혼조가 되는데 한 4개월, 5개월 정도 전에는 AI 네. 관련된 그 코인들이 이제 메타였었고 한 2달 정도 전만 해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얘기들이 한참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지금 정말 최근으로 보면 그런 주제들도 이제 조금 익숙해져서 신규 자금 유입이 뭐 몰리는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시 조금 더 그 큰 흐름은 아니지만 좀 줄기 차원에서 뭐 방금 얘기했었던 뭐 샘 알트만의 토큰 같은 이제 월드코인처럼 이거 DID 쪽이다 아니면 AI 어떤 쪽 관련된 게 있으니까 이쪽이 좀 흥미로운 것 같다 하는 이제 단기 트렌드들을 좀 쫓아가는 게 요즘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한 95% 정도는 월드코인이 잘 뭔지도 잘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쉽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월드코인 관계자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 하지만 네. 그 제가 아는 거의 차원에서 거의 뭐 월드코인 지금 네. 스폰 받은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일단 잠깐 네. 좀 사고 와서 얘기. 네. 그건 아니고 그 월드코인은 그 코인이기 이전에 재단명이나 이제 프로젝트명은 Tool for Humanity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류를 위한 툴이다라는 관점에서 하고 있고, 이게 가다 보면 AI라는 거에 대한 기술적 혜택을 많은 사람들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지만 실제로 조금 더 어려운 나라들에 갈수록 기본적인 신분증도 없고 보통 이제 언뱅킹 인구라고 하는데 당연히 어떤 금융에 대한 접근성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 소말리아 뭐 등등등. 예, 우리가 조금 더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데로 갈수록 기존 시스템 자체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나갈까라는 관점에서 어디 중요한 보안 시설에 들어갈 때 이렇게 눈을 스캔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거를 모든 사람의 홍채 정보는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그 사람들의 아이디를 생성을 해주자라는 사업을 시작을 한 거고, 그걸 기반으로 하면 모든 인구가 디지털 경제 체계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체계에서 출발을 한 게 이 월드코인이라는 프로젝트고, 그래서 이제 홍채라는 생체에 있는 부분들을 활용해서 그 복제 불가능한 그 신원 인증을 출발점으로 잡고 있는 그 지향점을 가진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쟁글에서 보는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단기간에 급등하는 신규 코인 혹은 좋은 알트코인들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신호나 뭐 이런 특징이 좀 있나요? 이게 그 보이는 영역들은 있는데 또 꽤 조심해야 될 부분은 그런 데이터들도 인위적으로 노력을 해서 만들어내서 그렇게 보이게끔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제일 기본적으로는 유저 수, 지갑 수가 얼마나 빨리 늘어나고 있는가, 두 번째로는 대부분의 이제 블록체인이 어떤 자산 기준으로 돼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자산이 이 블록체인 위에 예치가 되어 있는가, 묶여 있는가라는 뭐 TVL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런 자산 규모,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보는 편인데, 그런 관점에서는 여전히 이 온체인 지표로 이걸 봐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다만 그게 얼마나 중앙화되어서 특정 지갑 주세요, 특정 시기 내에서 너무 몰려서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이렇게 뭐 그 데이터를 만들어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섹터는 유저와 그 이제 자금 규모겠지만 그게 어떠한 형태로 그 숫자가 만들어지는가, 유지가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깊게 봐야지 이제 그걸 신호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트렌드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 번 더 제가 또 직설적으로 좀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트렌드 어떤 트렌드가 있을까요? 그 장기 트렌드, 즉 최소한 1년 정도는 이걸 관련된 게 계속 있을 것 같다라는 거는 그 AI 관련된 거는 있어요. 왜냐? 전 세계가 AI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한동안 계속 있을 거라는 거는 변화가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건데,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을 좀 너무 좁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제가 가끔 얘기를 하면은 그럼 USDT 사면 되나요? USDC 사면 되나요?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그냥 US 달러를 사시는 거지 어떠한 급등을 노리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환투자를 하시는 개념인데,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의 우리가 인터넷 뱅킹 아니면 현금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 유동성의 상당 부분이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들어온다라고 하면 스테이블 코인 주변에 어떤 인프라가 만들어져야 될까라는 관점에서의 그 트렌드 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예를 들면은 요즘 이제 뭐 블록체인이나 코인 프로젝트들도 많이 보면 그런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신용카드,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어떤 자산 발행,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어떤 뭐 페이먼트 이런 등등 그 스테이블 코인 주변의 섹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도 마찬가지고 스테이블 코인도 그렇고 그 세부 줄기들을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투자 트렌드를 보시는 방법일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ETF 즉 기관들의 투자가 점점 더 허용되고 있고 한국도 이제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기관 자금이 들어왔을 때는 뭐 쉽게 생각하면 갑자기 불나방 토큰에 투자를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안전성이 있는 검증이 된 그러한 대형 코인들, ETF에 연관성이 있는 코인들은 그런 자금 유입이 용이해질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들이 이제 저희가 보고 있는 중장기 트렌드고,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시장에서 해왔던 것처럼 그냥 오히려 이건 좀 반대로 그 트렌드 주제를 보기보다는 사람들이 요즘 어떤 코인을 제일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가, 누가 어떤 얘기들을 하고 인플루언서들이 요즘 제일 많이 흥미롭게 보고 쓰여지고 있는 게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중요시하게 앞으로 봐야 될 섹터 중에 하나가 RWA인데 RWA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아, 네. 그 RWA는 어떻게 보시고 있을까요? RWA도 크게 네. 보면은 이게 스테이블 코인의 줄기라고 볼 수는 없는데, 비트코인을 여전히 많이 사고 있지만은 예를 들어 테슬라 주식을 산다라고 했을 때 테슬라 요즘 가격이 얼마야라고 물어서 0.005 비트코인이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할 거잖아요. 근데 RWA 섹터가 되게 중요해지는 게, 이제는 그 전 세계에 있는 다른 크립토 거래소들이나 다른 나오고 있는 요즘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서비스들, 극초창기이지만 뭐 정말 대단한 뭐 회사 나오는 이제 창업가들이 만들고 있는 서비스가 주식 상품, 채권 이런 것들을 코인으로 발행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RWA 그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해서 실물 세계에 존재하는 자산들을 코인으로 이제 바구니에 담아서 발행하고 거래를 해주는 형태이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대형 거래소나 이런 서비스들에서는 주식 상품들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 또 우리가 네. 주식으로 엄청 비싼 주식 중에 하나가 버크셔 그 주식 엄청 비싸지 않아요? 네네. 그것도 그러면은 이제 RWA로 살 수도 있는 거고. 네, 그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RWA 상품은 제한적으로 발행이 되어 있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그걸 제외한 모든 상품들이 토큰화 될 수 있는 것들로 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 정말 반대하던 미국 금융계 거물들도 실제로 이쪽에 투자가 들어가고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이제 이 방향으로 간다라는 것들을 인정을 하고 있을 정도로 그 트렌드는 기울어 있는 것 같고, 이게 다만 이제 실물 서비스화되고 규제를 풀어나가는 거에 시간이 조금 걸리는 상황. 그때 블랙록 CEO가 말했잖아요. 모든 자산을 RWA화 시킬 거다. 맞습니다. 네. 이게 그리고 또 한국 투자자분들한테 되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서야 조금 국장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 전에는 미장으로 넘어갔어요. 미국 주식으로. 맞죠, 네. 맞죠. 근데 미국 주식은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코인으로 사면 세금이 없어요. 맞아요. 네. 근데 현재로서는 그런 이제 흔히 얘기하는 시장의 아비트라지라는 차익 기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거는 뭐 그렇게 유의미하게 아직 크지는 않은 것 같고, 근데 만약 조금이라도 더 커진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규모가 커질수록 사회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가 있고, 사실 돈을 벌면 뭐 제 국세청 직원도 아니지만 국세청에서는 이제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 그쵸.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그 투자 수익으로 이렇게 소득이 있었을 때는 신고하셔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작은 규모로는 그게 아직 사회 문제화되지 않았고 여전히 이제 크립토에 대한 세금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있어서 뭐 작게는 그렇게 안 하는 경우들이 있겠지만은 그에 대한 이제 위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조금씩 생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또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일부 막바지 질문에 다가왔습니다. 정말 재미있고 유의미한 이야기들 너무 잘해주셨는데, 또 그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꼭 듣고 싶은 얘기가 좀 있어요. 올해 하반기 혹은 내년 초까지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가 몇 가지 있다면은 뭐 한 가지를 해주셔도 되는데, 한 가지 하면 너무 리스크가 있으니까 뭐 세 가지 정도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오고야 말았군요. 이 순간이 피해갈 수 없는 이 순간이 왔는데, 저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그래도 최대한 고민을 하면서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도 있고 리서치도 해서 이게 제일 수익률이 좋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공부해본 범위에서 그래도 괜찮은 것 같다. 이런 곳들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냥 생각나는 거 일단 한 2개 정도만 하고 뭐 다른 거 더 좋은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 하나는 저는 그 바빌론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관심 많이 보고 있고, 그래서 뭐 그 창업자분 영상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유부터 얘기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요즘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가장 기관화되고 네. 있는 건데 비트코인 ETF도 늘 화두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대다수의 분들은 곧 될 거다, 시간 문제다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이미 돼 있고 많은 것들이 돼 있는데 바로 다음 단계 하나만 생각해 보면 비트코인 ETF가 나오면 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현물을 매수를 해서 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자산운용사들이 ETF를 발행하면 그 기초 자산이 되는 것들을 그냥 가만히 깔고 있는 게 운용을 하거든요. 수익을 더 내야 되니까. 근데 그 관점에서 비트코인 현물을 ETF를 발행해서 현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비트코인을 어떻게 운용을 하지? 하면 어떤 금융상품 관점에서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그 관점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그 금융 디파이를 합쳐서 이제 BTC파이라고 하는데 그 영역의 이제 가장 선두주자 중에 하나인 프로젝트가 이제 바빌론이라는 프로젝트고, 그래서 뭐 저희 회사에서 리서치도 열심히 하고 뭐 익스플로러도 개발해서 보고 있고 한데 그런 면에서 꽤 유망하다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아직 뭐 시총도 뭐 엄청 막 크지는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좀 흥미롭게 볼만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 이 코인은 수익률을 기대해야 되나요? 안정성을 기대해야 되나요? 일단 코인이 엄청 그런 굉장히 규제 이런 것도 신경 많이 쓰고 해가지고 네. 안정성이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 이게 역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일을 같이 많이 하고 있고 그만큼 이제 고민도 해보고 일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그 앱토스라는 프로젝트고요. 왜 앱토스냐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처음에 이제 그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리브라라는 프로젝트도 하고 DM이라는 프로젝트도 하고 전 세계의 이제 어떤 결제망부터 이런 것들 연결을 하겠다 했을 때 핵심으로 일하던 프로젝트 팀이 2개 팀으로 분화가 되어서 나왔었고 그 중에서 이제 한 개의 팀이 앱토스예요. 그래서 나머지 팀이 수위인데 왜 그러면 앱토스를 얘기를 했냐? 수위에 비해서 아직 가격이 그만큼 오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치된 자산 규모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유의미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이게 무슨 지향점을 가지는 프로젝트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어쨌든 미국 기반의 프로젝트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제 뭐 페이먼트 이런 쪽 관련해서 어쨌든 그 처리 속도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한 결제량이 대규모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들어오면서 이루어졌을 때 핵심적으로 혜택을 그 인프라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정도의 튼튼함을 가지고 있는 이제 체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얘기를 드린 것도 있고, 또 최근에 뭐 이제 업비트라는 이제 거래소를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 USDT라는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을 출금할 때 쓰던 네트워크가 기존 이더리움이랑 트론이 있었어요. 근데 아주 오랜만에 추가가 된 게 그 앱토스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페이먼트 이런 시장이 커질수록 그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굉장히 발현되고 그에 비해서는 아직 좀 가격이나 이런 것 좀 저평가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니까 안정성 위주의 코인 두 가지를 이제 설명해 주신 것 같거든요. 네. 그거 말고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저는 네. 하이 리스크를 좋아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일단 상장이 안 되어 있는 프로젝트여야 할 것 같고요. 상장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뭐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는 이 진짜 어떤 특정 종목까지 얘기 드리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얘기 드리면 아까 월드코인도 있었지만 그런 네. DID 섹터 네.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고 네. AI 관련돼서도 지금 뭐 나와 있는 코인들은 있는데 훨씬 더 AI 관련해서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 AI가 특정 어떻게 쓰이는 것보다는 그 어떤 기반을 만들어 나간다 이런 측면에서의 코인들도 잘 살펴보면 좋고, 마지막으로는 덱스로 해서 지금 이미 뭐 그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하이퍼리퀴드라는 이제 흔히 이제 탈중앙화된 거래소인 덱스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아주 잘 쓰이고 있는 덱스 기반의 이제 그 토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래소도 보면은 바이낸스도 있었지만은 그 뒤에 뭐 바이빗도 나왔고 이렇게 뭐 성공을 하면서 뭐 가는 게 있는 것처럼 정말 큰 섹터는 2등, 3등들이 분명히 올라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다음으로 등장할 수 있는 덱스 관련된 코인들을 좀 살펴보시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관점에서 흥미로울 수 있다라는 얘기 정도까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2부로 좀 넘어갈 텐데요. 좀 궁금한 게 쟁글이라고 하면은 사실 그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잘 아시잖아요. 뭐 네. 트라이앵글이야, 뭐 쟁글이야, 뭐 뭔지도 모르는데 쟁글은 어떤 회사인지를 네. 좀 더 한 번 더 좀만 더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쟁글은 그 쉽게 생각하시면 코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이제 모아서 볼 수 있는 코인 정보 포탈이라고
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안에는 당연히 이제 뭐 글로벌 가격도 있지만 뭐 한국 기준 가격 같은 데이터도 있고 다양한 코인에 대한 기본적인 프로필 정보도 있고 코인별로 요즘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뭐 공시처럼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좀 더 깊게 이제 이해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코인에 대한 이제 리서치나 좀 이렇게 분석 자료 이런 것들까지도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그 2024년 4월 그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로 1년이 지금 지났거든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을 때 반감기는 강세장의 좀 촉매제 역할을 좀 해왔잖아요. 현 시장은 좀 어떤가요? 이제 반감기는 뭐 말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좀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95% 정도가 지금 채굴이 돼 있는데 그 나머지 그럼 그 5%가 뭐 6개월 내에 채굴되면 반감기 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치는데 시장이 극도로 작았을 때는 그게 굉장히 유의미했겠지만 뭐 ETF도 들어와 있고 뭐 이제 기관 투자도 들어와 있는 현재 시장에서는 그 유동성이 줄 수 있는 건 사실상 끝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에 네. 블랙록 같은 전통 금융 거인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금 진입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그 기관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앞으로 시장에 어떠한 변화를 좀 줄까요? 일단은 가격의 움직임 측면은 그냥 가격의 상승이냐 하락 측면에서는 당연히 꾸준히 강하게 밀어 올리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개인들이 물론 투자를 주도하고 했었지만 기관 시장의 일부만 들어오더라도 사실상 이 시가총액은 어마어마하게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제는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그림들이 훨씬 더 잘 나올 거다라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가격 변동성 측면에서도 안정이 정말 많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게 제가 2019년, 20년, 뭐 21년 이때 윈터를 몇 번 겪을 때 그때 크립토 윈터 와서 시장 좀 빠진다 하면 비트코인이 두 자릿수대로 한 3, 4일 연속 빠졌어요. 그 누적이 아니고 하루에. 근데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기관 투자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감정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단기적으로만 하지도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개인들의 흔들림이 있더라도 그걸 흡수를 하거나 그 체력이 많이 좋아지는 거를 시장의 이제 구조적 변화로 가져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기관들의 관심도가 높아지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는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사실 이제 금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이제 큰 풀려서는 어쨌든 시장에 풀려 있는 자금이 좀 있어야지 그리고 풀리는 게 더 뭐 생겨나야지 이게 금으로 가든 주식으로 가든 뭐 코인으로 오든 올 텐데 금리 변화가 아직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이 투자할 수 있는 돈 자체가 적은 것 같아요. 그럼 당연히 예치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라서 지금 일시적으로 올라가더라도 전체적으로 시장에 돈이 없는 시장은 맞는 것 같다. 라는 측면에서는 개인 시장이나 투자 규모가 좀 얇아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내 그러면 세 번의 금리를 내린다고 했을 때 그러면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장이 온다라고 보시나요? 올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이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지금 25bp를 내리냐 한 달에 50bp를 내리냐가 실질적으로 차이로 보면 25bp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걸로 자금이 미친 듯이 오냐가 아니라 이게 한번 시작되면은 6개월 만에 내가 얼만큼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까? 1년에 만큼 얼마나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까를 보면 그 금리가 단기적으로 얼마나 빠른 속도로 오는 게 한 달로선 차이가 적겠지만 6개월, 1년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뭐 자금 관점에서 내가 6개월을 보고 투자를 할 거냐 1년을 보고 투자할 거냐는 관점에서 유동성의 범위가 굉장히 달라지게 될 거고 그러면은 이런 위험 자산이지만 빨리 회수를 할 수 있는 관점에서 금리가 이렇게 빨리 내려가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거를 더 많이 투자해도 내가 현금 유동성이 몇 달 뒤에 마르지 않고 안정화될 수 있겠구나에 대한 기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위험장이면 위험장일수록 그 금리 인하 속도가 절대적인 양 보다도 훨씬 더 이제 주는 신호가 클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장 먼저 그 이제 좀 더 리스크 테이킹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금이 들어올 수가 있고 알트 시장은 애초에 시장 그 시총이 크지 않아요. 그리고 거래량도 뭐 늘 많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거래량과 유동성만 흘러들어 있어도 영향을 정말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게 뭐 근원적인 게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단기 유동성 측면에서 유의미한 신호가 보인다라고 하면은 적은 금액만 유입이 되더라도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게 알트 시장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활성화는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주도하에 암호화폐의 규제도 다 풀리고 기관들의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좀 조심스러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한국 시장은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 음. 왜냐하면 그간 이 씬에 너무 오래 계셨고 그리고 또 뭐 규제 아닌 규제도 받아보셨고 또 더 밀접한 분들과 더 관계 네트워크도 하고 계시고 그냥 조금 필터링 없이 좀 신랄하게 한번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정부에서 크립토를 이건 요즘은 그래도 좀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만 몇 년 전부터 했으면 왜 그때는 검토를 못했는가? 왜냐하면 스테이블코인 기술이 작년에 비해서 나아진 거는 거의 전혀 없거든요. 없죠.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뭐 규제 환경이 엄청나게 개선되지도 않았어요. 물론 미국에서 이렇게 하는 건 있지만 그러면은 안 하더라도 좀 미리 검토를 해놨었으면 지금 와서 부랴부랴 공부할 필요는 없었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너무 아쉽죠. 근데 그 아쉬움의 근원은 아까 이제 한국 시장의 특성이랑도 좀 연결이 되는데 한국은 리테일이에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똑똑한 분들이 많고 리스크 테이킹도 하고 적극적으로 투자 볼륨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한국 시장이 금융으로 치면은 경제 규모나 이제 뭐 시가총액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한참 작은 시장이지만 그렇죠. 가상자산 형태 봤을 때는 그런가라고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한국 시장의 위상이. 근데 그 한국 시장에서의 위상을 얘기할 때 그게 누구냐라고 하면 사실 개인 투자자 분들인 거죠. 근데 그 개인 투자분들에 의해서 뭐 모바일 혁명 때도 안 오고 뭐 인터넷 때도 안 왔던 그런 전 세계 유명 벤처 캐피털들이 한국을 찾아오고 요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지난 몇 년 사이에 있었는데 그 모든 후광 효과와 그 유명한 리테일을 두고도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거는 너무너무 아쉬운 영역인 거죠. 아직은 기회가 조금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그 기회조차도 서두르지 않으면 뭐 결국에는 뺏기고 또 한국은 하나의 이제 후속 시장으로 남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죠. 전 개인적으로 제가 그 알트코인 투자할 때 저희 구독자분들이나 저희 커뮤니티 분들한테 늘 이야기하는 거는 대형 VC가 투자한 거는 웬만하면 그대로 팔로우업 해도 좋다, 나쁘진 않다. 왜? 그들이 얼마나 좋은 리서치 팀원들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럼 미국이 지금 밀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규제 다 풀어주고 비트코인 사라 그러고 있고 막 스테이블 코인 다 붙여주고 있는데 애매하면 미국 따라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또 우리가 또 흥선대원군의 후예로서 네. 또 하나의 장점이 나오고 있는 거는 제일 많이 우리 미국이랑 다르다. 놀라워요. 그래서 근데 뭐 분명히 다르겠죠.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겠지만 언어도 다르긴 하죠 뭐. 네, 근데 이제 색깔도 다르고. 그 미국에서 그 얘기하는 것들에 대한 그 또 단점만 볼 게 아니라 미국은 왜 저렇게까지 하고 있는 걸까도 강도 높게 살펴보면 그래도 이것도 좀 감수해 보자라는 생각이 들 텐데 저는 좀 어떤 위험성 위주로 먼저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수많은 신규 코인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이 코인들을 볼 때. 일단 근데 저는 요즘은 큰 트렌드에 부합하는 코인인가를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그 재단에서 엄청 막 설득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동의될 수 있는 영역에서 애초에 큰 시장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코인인가, 그 스테이블 코인이든 비트코인, 뭐 파이든 뭐 AI든 그런 관점의 걸 1차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2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투자는 매수세에 관련된 거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시장에서 주요 오피니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떤 거를 주목하면서 보고 있는가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좀 비유를 하자면 뭐 짬뽕도 먹을 수 있고 짜장면도 먹을 수 있어요. 둘 다 괜찮아요. 그런 것처럼 코인도 다 열심히 하고 있는 팀이 10팀이 있는데 그중에 한 팀만 많이 알려지면 그 코인 위주로 가격이 올라가고 투자가 모일 거거든요. 그래서 코인 그런 펀더멘털이나 섹터도 중요하겠지만 얼마나 많은 커뮤니티가 정말 얼마나 많은 또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뭐에 주목하고 있는 건가, 그들의 입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 건가, 그런 관점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일부에서 질문드렸던 거랑 좀 겹치긴 하는데 부동산, 채권, 미술품, 뭐 주식 등등 실물 자산을 RWA화, 그러니까 이제 토큰화를 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그 흐름이 요새 대세인데 실제로 이 분야가 극복해야 할 그런 난관들이 좀 있다고 봐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보수적이면서도 또 좀 낙관적이 좀 섞여 있는데 RWA가 당연히 실물 자산, 이미 존재하는 자산이다 보니까 이 코인화 이런 것들 토큰화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뭐 규제나 이런 측면에서 엮여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제약들이 있고 어떤 룰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주식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T+1에 뭐 이제 뭐 결제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것처럼 기존 규제나 정책 측면에서 풀어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늘 기술의 혁신은 정책에 따라오는 게 아니라 시도가 되면서 어느 순간 뒤집고 정책을 따라가는 경우들도 꽤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는
봤었을 때는 RWA도 지금 규제나 정책이 있으면 더 본격화는 될 수 있겠지만은 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RWA 자산들 뭐 미국 주식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느 한 순간 트리거 포인트가 돼서 확 유명해진 순간 한 번에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어요. 왜? 애초에 시장 자체는 굉장히 큰 시장인데 규제나 이런 것들이 걸려 있어서 못 하고 있지만 그게 알려지기만 한다면 그거에 몰리는 사람들의 성향은 굉장히 강하게 보일 거라서 그 측면에서는 저는 뭐 RWA는 너무 불리시하게 볼 것도 없지만 RWA 섹터 중에서 잘하고 있는 곳들을 그 중에서 뭐 한두 개든 뭐 두세 개든 픽을 해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들고 있으면은 분명히 이제 좋은 것들이 이 기회들이 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예전에 그 웹2 그리고 스타트업을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 봤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이 시장의 파이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헬스스케어로 들어가는데 그럼 이 시장의 파이는 뭐 얼만데 1,000억 단위인가 1조 단위인가.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프로젝트 볼 때 시장 파이 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AI 당연히 엄청나고 앞으로 모든 것을 다 이끌 거고 그다음에 모든 기술을 대체할 거고 하지만 RWA도 생각해 보면은 모든 실물 자산을 토큰화 시킨다는 건 이 시장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봤을 때 시장 파이 진짜 큰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커요. 그래서 네.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 시장이 정말 크기 때문에 근데 규제가 그걸 틀어막고 있다고 한들 아주 조금만 새어 나가거나 기회들이 생기더라도 말씀하신 건 시장 파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매우 유의미한 변화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규제 이런 것들을 접근할 때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거는 제가 크립토 시장을 뭐 어쨌든 뭐 2015년 16년부터 이렇게 하면서 사업을 지금 7년째 8년째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규제가 좋아진 건 맞아요. 근데 규제가 이 산업이 성장하는 최근 1년 제외하고는 늘 반대였어요. 뭐 AML, KYC가 문제다, 뭐 세금 때문에 문제다, 뭐 탈세다, 뭐 테러 자금에 뭐 온갖 뭐 것들이 많았는데 이 산업은 역행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규제가 있다라고 산업이 못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도 RWA가 규제가 허들이긴 하지만 이 시장이 유용성이 좋으면은 유저들은 분명히 생겨나고 그게 매우 폭발적으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 보셔야 되는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또 막바지 질문에 다가왔는데요. 쟁글의 데이터와 분석을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 비트코인 가격 12월 달 가격 얼마인가요? 월가가 10만에서 25만이라고 했으니까 네. 딱 반타작하면 한 네. 17만 5천 불 정도 아, 되겠네요. 네. 뭐 그건 농담이고 네. 공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그 방금 얘기했었는 뭐 17만에서 뭐 한 19만 20만 그 사이 정도까지는 한 최소한 뭐 안정적으로 안착은 못하더라도 충분히 트라이는 할 것 같아요. 이 예전에 저희 회사 좀 오래됐다 보니까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저희 이제 회사 이제 리서치 센터장으로 이제 뭐 그 KP라는 분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그 한화 자산운용사랑 같이 리포트를 냈었어요. 네. 비트코인이 대중화되면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걸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유의미하게 조금만 들어오더라도 30만 뭐 정도까지는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뭐 1, 2년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모멘텀과 이런 것들이고 금리도 내려가고 그런 것들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한 몇십 프로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기 때문에 한 그 정도 한 200K 밑에 20만 불 하단의 어딘가에서 그 근방에서까지는 찍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비공식적으로 네. 이렇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나오는 게스트분들에게 한 번도 빠짐없이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 중 하나인데 10년 뒤에 비트코인 가격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제가 어떤 그 저명한 네. 그 유튜버 분의 책에서 봤는데 한 15억 정도, 네. 최소 10억. 10억 정도 네.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그게 뭐 허무맹랑한 얘기가 전혀 아닌 게 이게 지금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의 이제 그 침투율을 어느 정도로 보냐 하면 아직 한 자릿수 때도 제대로 안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유의미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물론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 뭐 그대로 뭐 그러면 지금보다 도입률이 10배가 되면 가격이 10배네 뭐 이런 논리는 아니지만은 아직 굉장히 초창기인 상황인 상황에서 기관도 매우 유의미하게 들어와야 되고 리테일도 굉장히 이제 큰 손들이나 이제 그 유의미하게 들어와서 하나의 유의미한 자산으로 자리 잡았을 경우에는 그래도 지금보다 거의 한 10배 가까운 수준까지는 상상을 못할 그림도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저도 일단 그분의 그 책 제목 네. 해서는 비트코인 15억 간다. 15억 간다. 네. 그래서 한 10년 뒤에
그 정도 그림 이제 그려볼 수 있겠다. 그럼 최대 얼마까지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래도 한 18억 정도 수준까지는 좀 더 올라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우리의 라운드 넘버라고 네. 했었을 때 이제 10억이라는 거 기준은 한 15억 이렇게 돼 있겠지만은 조금 더 이제 표준이 어쨌든 US 달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그때 환율은 그쵸, 모르겠지만 제가 환율 때문에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냐면 100K를 생각했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게 되고 보면 100K를 찍고 나면 또 거기서 끝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거기서부터 또 뭐 한 20-30% 정도까지는 더 본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그 정도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좀 번외 질문으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 사실 업계에 들어오신 한 10년 정도 되셨잖아요. 그렇죠. 뭐이 제대로 쟁글을 창업한 지가 8년인 거지. 네. 근데 있으시면서 그러니까 10년 동안 가장 최악의 일 하나 그리고 가장 행복했던 일 하나만 말씀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뭐부터 하실까요? 제일 아쉬운 게 그 테라루나 사태였었던 것 같아요. 그게 개인적으로도 너무 이제 피해를 보신 분들도 많았지만 너무 유명해졌었다가 고꾸라졌다 보니까 그게 동시에 이 산업 자체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 자산 시장에 대해서도 동시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냥 업계에서 얘기했었던 건 산업이 한 2년 정도는 돌아갔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의 암흑기가 됐었던 계기, 특히 한국 시장에 더더욱이나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게 가장 좀 안 좋았었던 기억으로 보고 있고 좋은 거는 저는 최근인 것 같아요. 그게 최근에 특정 뭐 월을 찝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전 세계가 이제 가상자산을 하는 거에 대한 정책이나 규제 방향이 반대에서 이제 지지 쪽으로 전환되는 게 이제 작년 연말 올해 초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했던 거는 사실 이런 너무나도 큰 기술인데 그 지난 몇 년 동안은 계속 테스트 기간, 뭐 초기 시장, 뭐 POC 한다, 뭐 실험이다 이 단계에 머물러 있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정말 그 흔히 얘기하는 메서드 옵션 쪽을 갈 수 있게 된 그 계기가 어쨌든 그 미국이라는 그 전 세계 이제 경제 대국 1위에서 그걸 어떻게 지지를 하고 본격적으로 미는 형태로 가면서 그 기조 자체가 이제 대중화되는 형태로 바뀌는 게 저는 이제 가장 좀 기쁜 계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실 때 이제 약간 이제 산업이 도태되거나 산업이 흥했을 때 그걸 말씀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거에 따라서 뭐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서도 뭐 직원들의 만족도 뭐 그리고 이게 얼마나 긴 터널을 지나가야 될까 아니면 이제는 뭔가 좀 그 빛이 보이는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한 센티먼트도 되게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심지어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장이 너무 안 좋을 때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던 친구가 어느 날 퇴사를 해야 된다 하는데 아니 결혼 준비하다가 갑자기 왜 퇴사를 하냐 하니까 장인어른이랑 얘기를 하는데 그런 도박 산업에 있으면 나는 내 딸이랑 결혼을 허락을 못 하겠다 해서 그 친구도 좀 불가피하게 이직을 했었어야 됐었던 경우들까지 보면서 아 이게 직원이나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도 그냥 열심히 하는 걸 떠나서 그런 좋은 글씨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는 업이었구나에 대해서 그런 때를 돌이켜 보면은 뭐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진 때다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인터뷰 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또 오실 수 있으면 한 번 더 2차전으로 해가지고 재밌는 이야기 또 좋은 인사이트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